파묘 6나무 위키. 병실에서 화림이 침대 옆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다. 화림의 독백과 동시에 뉴스에서는 마을 주민의 제보로 CCTV를 확보해 이날 오전에 겨우 생포했습니다. 반달 가슴곰으로 추정되는 이 곰을 죽일지 살릴지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살할 계획이었던 하고 앵커의 멘트가 흘러나오고 화면에는 도로를 차단하고 수색하는 군인들과 생포했다는 곰의 모습, 찬반 여론 그래프가 나온다. 230, 231, 232응. 눈 떴다. 사과를 먹으며 영근이 다가와 묻는다. 형님, 정신 좀 들어요? 응? 산소 공급 튜브를 코에 단 상덕이 눈을 뜬다. 김 선생님은 다행히 나이에 비해 빨리 회복되었고, 그리고 봉길이는 뭐? 상덕의 병실에서 영근과 화림이 피자를 먹고 있는데 봉길이 문을 활짝 열고 한쪽 목발만 짚고 와서는 자기 빼고 먹냐며 자리를 같이 한다. 233 산소 호흡기를 뗀 상덕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밥 먹는 소리가 들린다. 상덕이 냄새를 맡으며 깨어나 옆을 돌아보니 봉길과 영근이 병원 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 상덕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한다. 상덕 여기가 맛집이냐? 왜 여기 와서 처먹냐? 영근. 나는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요? 억지로 먹는 거야. 맛있으니까. 봉길 맛있다. 영근 금식해야 하는 양반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참에 형님도 살 좀 빼야 돼. 이에 상덕이 아픈 몸을 윽하고 돌리니 반대편에선 화림이 만나게 빵과 우유를 먹고 있다가 눈을 마주친다. 상덕은 한숨을 쉬며 아예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 234. 겨울이 지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이 지나 각자 평소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라는 화림의 독백과 달리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있다. 화림은 봉길과 함께 굿을 하다 오니의 환영이 스쳐 지나가자 깃발을 떨어뜨려 버린다. 영근은 영안실에서 개신교식 장례에서 연도 성가 235를 부르다가 염을 한 시신의 눈이 하얀 천 아래에서 꿈뻑꿈뻑 뜨는 것을 보고 당황해 노래를 잊지 못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부르기 시작한다. 상덕은 지팡이로 아파트를 가리키면서 건물 방향을 잘못 잡은 아파트 공사 책임자를 질책하는데 수술 부위가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것을 겉옷으로 가린다. 236, 237 상덕의 딸. 연희의 결혼식. 상덕의 바람대로 딸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238 상덕은 금발머리, 푸른 눈에 사위가 올리는 큰 절을 받는다. 그 모습을 영근, 봉길, 화림이 보며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잠시 후 신랑 신부의 양가 친지, 가족들 사진 촬영 순서가 되고 그때 상덕이 하객으로 참석해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영근, 화림, 봉길을 보고 고장노. 어이, 일로 와. 하고 영근을 대표로 부른다. 친척들 찍는데 왜 우리가 끼냐며 손살에 치는 영근과 화림을 봉길이 가서 한번 찍어요. 어서. 아이 가족이나 다름없지. 뭘. 239하며 자꾸 권하자 결국 못 이기고 사진 찍으러 간다. 상덕은 딸이 속도 위반 결혼이 맘에 쓰였는지 딸을 보고 애비 배나 딸내미 배나 이게 뭐냐? 이게. 하며 농담한다. 이때 사진식 사진사가 카메라 조리개를 조절하며 외친다. 자, 찍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미소 한 번씩. 하나, 둘, 셋. 주인공 4명의 얼굴이 하나씩 클로즈업 된 뒤 상덕을 마지막으로 사진 셔터 소리와 함께 영화는 끝이 난다. 240, 241. 1쇼박스의 배급 영화 중 흑백 오프닝을 사용한 설레로 같은 공포 장르인 곤지암 과랑종이 있다. 파묘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곤지암은 오프닝 테마가 나왔고 랑종은 아예 끝에 로고만 나왔다. 이 일본인 배우 사마림과 봉길이 현재 일본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둘이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가 바로 미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사스템 롤에서 확인한 바 정확히는 회계사, 서양에서는 변호사나 회계사가 대부호의 법률 대리재무 대리인 집사 노릇을 하기도 한다.
5벤츠 S클래스 9세대 W222 6스트리트 조서프 메더컬 센터 실제 동명의 병원이 LA에 존재한다. 칠무속인들이 귀신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부는데 동네 구판을 본 적 있거나 본인이 어렸을 때 허약하여 소위 명도원 마무당에게 맡겨진 적 있는 사람은 익숙한 장면일 것이다. 팔봉길은 저희도 다 듣고 왔습니다. 단다. 구 옥추경 위소구령장 12와중에 봉길은 남은 음료를 마시고 있다. 11일회인의 어머니 배정자 이영란 12일회인의 아버지 박종순 정상철 13위 때 화면은 화림의 말에 맞추어 저택 내에 있는 귀신, 도깨비, 요괴 같은 조각상들을 한 컷씩 보여준다. 14위 때 화림은 밝은 햇빛 속에 있는 불상의 그 뒤편에 손을 넣어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운이 조각상을 앞으로 꺼낸다. 복선이다. 15김 상덕 고영근과 예전에도 일해봤지만 썩 잘 맞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자 업계의 프로들이라 고집들도 있고 나이 차이가 워낙 커서 세대 차이도 있었을 법하다. 영화에선 언급되지 않지만 설정상 주연 4인방 중 최연장자 상덕은 62년생 호랑이띠, 막내 봉길은 93년생 닭띠라 하니 무려 31살 차이고 배우 기준으로도 최민식과 이도현의 나이 차는 33살 차이다. 16 실제로 명당의 흙은 색이 곱고 구수한 된장 맛이 난다고 한다. 실제론 제작진이 콩가루와 과자가루를 섞어 만든 가짜 흙이었다고. 최민식은 아주 맛있었다고 칭찬했다. 17일꾼 중 짬장으로 보이며 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인물. 18 파묘할 터이니 무덤 속 망자가 놀라지 마시라는 의미로 파묘요, 파관이요 하며 미리 알리는 행위다. 19 영근의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영근의 캐릭터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면이지만 장의사들의 미신상 부장품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 다만 이후 전개에서 파묘에 참여하는 일꾼이 부장품을 챙기려다 동티가 나거나 관 속의 보물을 욕심내는 사람을 통해 묘사되는 부분을 보면 실제로 부장품을 팔기 위해 몰래 챙기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은 모양. 20 상덕이 김 회장 집안 어른들의 묘자리를 다 봐준 것을 보면 이 집안과 오랫동안 거래한 것은 물론 실제로 김 회장네 집안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사업도 번창해 신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재력가인 김 회장이 상덕에게 저자세를 보이는 모습에서 상덕이 직관으로서 입지전적인 인물임을 보여준다. 21대 중매체 속 재벌가의 모습은 대부분 재산을 위해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콩가루 집안으로 묘사하는데 감독은 돌아가신 집안 어르신을 필두로 하나로 뭉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로 엮인 집단의 유대관계를 우선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나중에 나올 박지용 일가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 22회 하필 틀니를 갖고 있었냐고 의아해하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장재현 감독 본인의 어릴 적 일화에서 가져온 장면이라고 한다. 23위 장면은 촬영 각도와 내레이션이 어우러져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훌륭한 영상미를 보여준다. 24실제로 정재계에선 미신 등을 신봉하는 일이 많고 고위층 인물들이 용하고 유명한 무속인이나 역술인들과 교류가 잦다고 한다. 25 사무실 한쪽 벽면에 각종 프로피, 명패들을 전시해 놓았다. 대한민국 전통 명장 휘장, 대한민국 명장 명패, 생생투데이 1인자, 특집 장례 전문가, 고영근 방송 캡처 사진, 성실 납세자, 수상 사진, 장례 지도사 자격증, 안쪽 벽면을 다 차지하는 전임 대통령 국장 수행 사진 등을 통해 영근의 능력과 입지를 보여준다. 26유리창에 붙어있는 스티커들을 보면 장례 토탈 서비스, 풍수사 호안 김상덕, 상주 그리고 종교무관 환영 사무실 안에 걸려있는 현판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4영근이 기독교 신자임을 알 수 있다. 후에 기독교식 장례를 보는 장면도 나온다. 27역에서 버섯을 구워 먹는 장면으로 유추 가능하다시피 앞선 독백 장면에서 상덕은 사실 자연산 송이버섯을 찾고 있었다. 약초꾼들 사이의 속설로 좋은 약초 주변에는 그곳을 지키는 영물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송이를 발견한 순간 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에서 좋은 송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에는 검은 봉지를 뒷짐으로 달랑거리며
유유히 돌아가는 상덕의 뒷모습이 나왔다. 28장수 막걸리를 곁들인다. 29역에서 영근도 상덕과 함께 장이 사이를 오래 하면서 풍수지리를 어느 정도는 볼 줄 안다는 암시를 준다. 30명 당자리의 첩장도 이런 이유로 몰래 행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사 또한 이후의 전개에 대한 복선이라고 할 수 있다. 31화림 일행이 미리 온다고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32화림 아이고 송이 냄새가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참을 수가 있어야죠. 영근 이 형님이 다 먹어버렸어. 상덕 뭔 소리 하고 있어. 허허. 봉길 잘 지내셨죠? 상덕 어서 오시게. 봉길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영근 아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봉길이는 더 이뻐졌어? 봉길러? 진짜요? 화림 아유 말도 마요. 언니들이 서로 데리고 다닌다고 아주. 버릇 나빠지게. 33위 때까지 두 사람 다 영어로 대화하는데 매우 유창하다. 다만 어머니는 이민 1세대라 억양이 한국식으로 다소 딱딱하고 지용은 이민 2세대답게 억양도 미국식이다. 34금 발벽 아닐 손자의 모습이 불만인지 눈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 빗대는데 대사의 배우 특유의 능청스러움이 잘 묻어나와 본작의 몇 없는 웃음 포인트로서 긴장감을 완화해준다. 35회 전에 화림이 이들과 같이 일하면서 이들 몰래 중간에 슈킹을 깐 전적이 있음을 의심하는 장면. 화림과 봉길이 의뢰를 받을 때 파묘 전문가를 떠올리며 인상을 구겼던 것과 함께 생각해보면 상덕, 영근, 화림, 봉길 네 사람이 앞에서는 반가운 척을 했지만 사실 서로 간의 신뢰가 깊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36봉길과 화림은 커피잔을 홀짝이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낀 영근은 그들과 살짝 떨어져서 건들거리고 있다. 37 마치 무덤 같다. 38 제네시스 G80 박지용 앤드 집사 포르쉐 카이엔 할인 앤드 봉길 지프 그랜드 체로키 상덕 앤드 영근 39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복선. 40표지판에 그려진 표식이 풍수사를 뜻하는 표식이다. 41예로부터 까마귀는 죽음과 불길함을 상징하는 새다. 42장소가 응달진 데다가 습이 차후까지는 부러지고 겉이 썩어 갈라져 있다. 43박지용 저택 응접실에도 이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있었다. 44현재 대한민국에는 야생여우가 거의 멸종된 상태다. 45묘가 등장하자 음산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면서 점점 고조되던 음악이 뚝 끊기고 한참을 묘만 비춘다. 이를 바라보는 주인공 넷의 표정 역시 심각해지며 뭔가 잘못됐다는 분위기를 풍기는데 영상미나 연출이 정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곳에 왔다는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느꼈다는 관객평이 많다. 46 앞에서 나왔다시피 명당의 흙은 구수한 된장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이곳은 흙도 시커멓고 칙칙한 데다 맛보자마자 바로 뱉어버렸으니 이 땅이 묘자리 감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셈. 사실 위치 자체는 명당이었지만 음양사가 봉인한 정령이 수십 년 기거하며 사실상 마의 근원이나 다름없게 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7위 부분에서 사실 영근의 풍수 보는 눈이 꽤나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에 밝혀지지만 이곳이 원래부터 악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8조부의 정체에 대한 복선 중 하나. 49역에서 일본어를 잘 아는 관객이라면 여우를 뜻하는 키츠네와 앞서 산을 오를 때 등장했던 여우 때와 연관지어 해당 인물의 정체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50승려들의 법명은 보통 2글자이기 때문에 기순애라는 3글자 법명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한 것. 기순애가 법명이 아니라 송명승려가 출가 전 속세에서 쓰던 본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송명이었다면 애초에 법명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51무덤을 사람 사는 집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52 돌아보는 화림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가 상덕이 말을 할 쯤에 포커스가 상덕에 맞춰진다. 53여우는 굴을 파는 습성 때문에 무덤을 파 시신을 먹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여우 서식지는 대표적인 묘자리 기피구역이다. 54중구 시청 앞 더 플라자 호텔이다. 광화문과 경복궁까지 한눈에 보이는 위치다. 55위 때 화림의 눈에 박지용이 오른손을 벌벌 떨다가
왼손으로 움켜잡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56상덕의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모습과 젊은 무당인 화림의 파격적인 생각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과거에도 이런 식의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실제 한화 더 플라자 호텔 자리가 명당이다. 관련해 자세한 것은 파묘탐구 참조. 58일꾼의 이마에는 돼지피를 묻히고 돼지아가리에는 일꾼의 머리카락을 넣어 봉인한다. 준비하는 일꾼 중에 짬장으로 보이는 일꾼이 유독 불안한 낯빛이다. 59 역시나 부유층으로 보인다. 60 앞에서 지용의 어머니는 100년도 넘은 할아버지 묘를 파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하지만 박씨 3대가 가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끝까지 반대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61무당이 신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62화림이 젊은 무당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동시에 감독의 전작검은 사제들의 서정아담이 맡은 영주 무당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다. 63천하궁에 33천 지하궁에 28수 33천 제불제천 금우태세 남선부주 조선국을 마련할 제 아태조 등극 후에 하거 등의 터를 닦아 좌자오향 지은 집은 관악산 안내하야. 인왕산이 청룡되어 동구제만리 백호로구 나 64화림이 가지런히 놓인 무구들을 손으로 훌다가 칼 2개를 골라잡는데 감독 피셜할매가 아닌 장군신을 몸에 받은 것이라고 한다. 65의 것은 무속 의식 중 하나인데 칼을 땅을 향해 던져 칼날이 밖으로 향하면 잡기들이 나갔다는 뜻이다. 66통증은 느끼는 듯하지만 화상을 전혀 입지 않는다. 67위와 같이 무당이 상처를 입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신령이 몸에 접신했다는 뜻이다. 68화림의 몸엔 생채기 하나 못 내던 칼이 돼지 가죽을 종이장처럼 가른다. 69회로부터 소금은 삿된 것을 쫓는다고 믿어지고 감독의 전작검은 사제들에서도 축성받은 소금이 사악한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다. 70여기서 영근이 일꾼들 등어리에는 한 번씩 소금을 뿌려주고 자기는 양가슴, 오른 다리 총 3번 뿌린다. 71관 뚜껑에도 화려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 고인이 생전에 엄청난 고관대작이거나 대부호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72덤으로 오늘 동안 고기를 먹지 말라고 당부한다. 73 이순신의 얼굴이 보이게 들고 있다가 묘바닥에 던지는데 땅에 떨어졌을 때도 이순신의 얼굴이 보인다. 다만 감독은 땅의 색깔과 구분하기 위해 100원을 던진 거지 의도적인 연출은 아니라고 부정했다. 어쨌든 우연하게 작품의 플롯과 맞아떨어지는 의미를 가진 연출이 된 것. 한편 이를 최민식의 주연작인 명량이 배우 개그로 받아들인 관객들도 있다. 74관째로 화장하는 것이 이들에게도 흔치 않은 일임을 보여준다. 75김 회장 내 파묘신에서부터 계속 필두로 얼굴을 비추던 인물이다. 76한국의 민간신앙에는 뱀을 해치는 것을 꺼리는 풍조가 있는데 특히 집이나 무덤과 같은 중요한 장소에서 나온 뱀을 해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일이거나 재액을 불러온다 하여 금기시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죽이지 않고 쫓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대에 들어서도 나이 든 사람은 물론이고 옛 이야기에 어지간히 무지하지 않은 이상 젊은 사람들 역시 찝찝해서라도 그냥 산채로 잡아서 쫓아내는 경우가 많다. 77한국에는 일본 요괴에 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개개개의 키타로 같은 일본 요괴 창작물을 즐겨보는 관객이라면 이 묘가 어떤 식으로든 일본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개개개의 키타로에서도 누레온나가 단역으로 몇 번 등장한다. 78 감독의 말로 이는 누레온나가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요괴라 비를 내리게 했다고 하며 영화 전반에 펼쳐진 음양오행과 속성에 관한 설정 중 하나. 79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들 모르게 한시라도 빨리 화장하고 싶다는 심정이 읽힌다. 80 보통 이장을 한다고 하면 개관하여 시신 또는 유골을 수습하고 염을 새로 한 후 세관에 넣어 이장한다. 그러니 염이 된 시신이나 유골이 와야 정상. 81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복선. 82절의 한쪽 지붕에 풍수사 표식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 83 사실 여자 불제자를 보살, 남자 불제자는 거사라는 호칭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보살도 남자에게도 사용 불가능한 표현은 아니고 아무튼 영화상에서 상덕 일행이 보살님이라 부른다.
84 앞서 화려한 관의 외형을 봤기 때문에 안에 감나가는 부장품이 있을 거라 짐작하고 꺼내려 한 것. 85 초반부 연근이 파묘할 때 금부치를 슬쩍 했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혹시 연근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긴장감을 줬다가 풀어주는 장면이다. 86 그렇게 힘들게 공을 들인 관을 열자마자 부장품을 찾아본다든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마치 임무를 다한 것 같이 바로 도망을 가버린다. 보통 도중에 들킬 시 하던 것을 그만두고 도망을 간다든지 하기 마련인데 오로지 관에만 몰두하는 건 역시 무언가 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87 봉길은 화림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이 둘의 관계가 사제간임을 알 수 있다. 88 예고편에서 겁나 험한 개로 순화되어 나온 대사다. 89 망자의 홀령이 자기 아들을 찾아 미국까지 순식간에 날아갔다. 이에 대한 논쟁이 있다. 관련하여서는 파묘 탐구 참조. 90 박종순이 창문을 연 것도 어떻게 보면 홀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치매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90 단속된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과태료 7만, 범칙금 6만, 벌점 15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90 이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조선 대한민국 강원도라 26관 군을 잡아서 고성군이요. 면을 잡아서 주광면이요. 박씨 가정권씨 용전 금일망자를 모실 적에 초단옥이 2단 청근에 3단 세남실에 돌아오소. 반영실로 돌아오소. 반정실로 돌아오소. 춘수가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서 못 오는가. 와병에 인사절하니 병이 들어서 못 오는가. 마상에 옷이 없어 못 오시면 상주제복 돌아오소. 막대 없어 못 오시면 상장막대 돌아오소. 신이 없어 못 오시면 상주집신을 신고 돌아오소. 목이 말라 못 오시면 삼석잔에 돌아오소. 집이 없어 못 오시면 신태집에 돌아오소. 일신 썩어서 못 오시면 초백리에 넋을 잡고 말이 모자라 못 오시면 무당각시 입을 빌려 잠시라도 돌아오소. 고금사 생각하니 공도라니 백발이요. 못면하는 것이 죽음이라 93일본 제국제복을 입고 있다. 94일부 눈썰미가 좋은 관객들은 이 시점에서 전화하는 상덕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기도 한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식으로 자기 위치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전화하는 상덕은 위치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갑자기 당황하는 반응만 보이기 때문. 거기다 상덕은 다른 장면에선 고인을 언급할 때 조부님, 아버님, 부친 등등 꼬박꼬박 존칭을 붙이는데 여기선 뜬금없이 고인을 할아버님도 아니고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곤 하나 직관으로서 예의가 몸에 배어있는 김상덕의 원래 이미지와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며 전화하는 상덕의 진짜 정체가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95일 반적이라면 상덕의 존칭 사용 실수에 대해 이상함을 느꼈을 수 있겠으나 지용은 교포이기에 존칭 문제에 대해 둔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주변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서 다른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었다. 96위 때 에코까지 넣어서 더욱 임팩트 있다. 97 박종순이 아버지 홀령의 목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었던 장면, 봉길에게 빙의 됐던 홀령이 제 새끼들 데려갈 거라고 한 것, 바로 직전에 방 밖에 김상덕에 대해 할아버지 관이 열려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문을 열지 말라고 해놓고는 지금은 창문을 열어 할아버지를 모시라는 말에서 전화 속 김상덕의 정체를 눈치를 챌 수 있다. 98위 때 상덕의 목소리가 갑자기 악마를 보았다 이장경철처럼 날카로운 톤의 목소리로 변한다. 99